자, 이익의 화왕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묶여있는 모죽지랑과와 유사한 점이라고 한다면 예찬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예찬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설총을 예찬하고 있는데요. 한시입니다. 자, 이 설총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그리고 이 화왕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이 화왕계라고 하는 설총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 설화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화왕, 꽃나라의 왕이 세상에 왔는데 모란입니다. 자, 봄이 왔습니다. 온갖 꽃들이 피어났고요. 화왕이 모란이 아주 탐스러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꽃들이 화왕을 보러 옵니다. 꽃의 왕을 이제 보러 오는데요. 그러다가 가인,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이제 꽃이죠. 장미가 장미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장미는 붉은 얼굴에 너무나 아름다운 얌전하게 이제 걸어와가지고요. 이 몸은 모래사장을 밟고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목욕하며 씻고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이 몸을 받아주실런지요? 자, 어때? 장미가 뭐하고 있어? 아첨하고 교태 부리고 있죠. 임금을 유혹하고 있죠. 자, 이 장미가 상징하는 게 바로 뭐다? 간신이다. 자, 그러다가는 갑자기 이제 가죽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하고 백발을 한 어떤 꽃 하나가 나오는데 이 백동, 이게 이제 할미꽃인데요. 야, 딱 봐도 지금 장미하고 할미꽃하고 대조적인 지금 그 뭔가 이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굉장히 뭔가 그 수수하고 늙고 볼품없고 소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하는 전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다. 그치? 그런데 잘 봐. 전하의 몸에 있는 독도 제거를 해야만 그게 신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것으로서 임금을 만족하게 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때로 신하는 임금의 독, 즉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하면서 충고도 하고 따끔하게 옳은 말도 해야 되는 건데 비위만 맞추는 신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치? 자, 두 사람이 왔는데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모란이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는데 가인, 이 아름다운 이 장미는 얻기가 어려우니 어쩌할꼬 라고 하니까 이제 할미꽃이 나와가지고 제가 온 것은 전하가 사리가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군요.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결국 맹자는 불행해졌고 풍당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야? 대체로 임금된 자들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훌륭한 신하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고사까지 인용하면서 임금에게 충고를 하니까 비로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충신을 몰라본 것에 대한 반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이 이야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문왕인데요. 자, 신문왕이 설총을 불러가지고 설총이래. 뭐야, 설총이. 설총을 불러가지고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라고 한 거야. 얘기 좀 하나 해줘. 그러니까 설총이 왕한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화왕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줬다는 거야. 그리고 이 왕이 그 이야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뜻에 감동해서 설총에게 아주 그 후한 상을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단 말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설총이 화왕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지어서 우의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왕이라는 것은 좀 이제 신하를 등용할 때,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할 때 정직하고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신하를 등용해야 되고, 간신 막 이런 교태 부리는 아첨하는 간신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화왕계라는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설총이 들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이익의 화왕과라는 작품은 바로 이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전각은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금이 사는 건물. 자, 궁궐이 깊고 엄숙한데 신하가 앞에 있어 임금을 위해서 화왕가를 노래했네. 자, 이 신하가 바로 방금 설화에 나왔던 설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이제 화왕계를 지어 올린 그 어떤 배경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세 번째 줄부터 삼행부터 설총이 지었던 화왕계의 내용이 요약되어서 시로 표현이 돼 있는 거야. 화왕이, 자, 아까 모란이라 그랬죠. 모란꽃이 다스리고 있으니 꽃이 가지마바 분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꽃이 아마도 장미, 간신을 얘기하는 그 아까 우리 등장한 장미 기억납니까? 그 장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싱긋 한번 웃음에 교태가 생겨나니, 이거 내용 들어가 있죠? 이 장미가 교태로서 임금에게 아첨하고 마음을 어지럽혔잖아. 오케이? 그래서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 염려했어. 그런데 이 염려한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일까? 아마도 이 글을 지은 시적 화자, 그러니까 시적 작가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마음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어떤 화자가 또는 작가가 내가 그 화왕계를 읽다가 장미 대목에서 임금의 마음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걸 수 있고, 또는 뭐 사람들이 염려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작가의 어떤 화자의 마음이 표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누가 할리오 골짜기 속에 머리 허연 백도홍이. 자, 이 백도홍이 아까 뭐였습니까? 할밋꽃 충신이었죠. 그가 바로 성숙한 군자와 같은 부류인 것을 누가 할리오 잘 알지 못했다는 거지. 왜? 잘 드러나지 않고 너무 수수하고 초라해 보이니까. 알겠어? 자, 그리고 누가 할리오 무엇인 것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치법, 문장의 표현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 목적어가 뒤로 나가 있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봄이 와서 온갖 잡초에 함께 뒤덮여서 천거, 인재를 추천하는 것을 천거라고 얘기를 하죠. 천거할 길이 없으니 그것을 어이하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할미꽃은 좀 볼품 없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천거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 그것을 어찌할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가가 이야기에 개입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를 일찍 구별해야 하니 색황이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자, 여기서 이룬다는 것은 좋은다는 거고 엎은다는 거는 마이너스인 거죠. 자, 인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거하는 어떤 등용하는 인물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야말로 인재 등용의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찍 구별해야 하는 것은 충신을 등용해서 나라를 제대로 이룰 것인가, 혹은 간신을 등용해서 나라가 엎어질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다음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화왕계의 어떤 주제적인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색황이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겠느냐. 자, 색황이 뭐래야? 여자에 빠져 타락하는 것, 즉 장미 같은 부류를 등용하는 것을 색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현인은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이 할미꽃과 같은 충신을 등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요. 그건 난 못하다. 즉 색황이 현인만 못하다 라고, 왕이 현인을 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할미꽃의 말,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화왕계 내에서 할미꽃의 말인 거야. 자, 이 한마디에, 할미꽃의 이 한마디에 미혹이 풀린 임금이 계림, 신라를 풍동 뭐래요? 감화되어서 태화, 큰 화합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 자, 결국에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신라의 임금이 야, 그래, 참 좋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 설총의 이야기를 실현하면서 신라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설총의 영향으로 산과 들을 뒤져서, 이 산과 들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신라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꽃향기를 모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꽃향기를 모으는 게 신라 곳곳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화왕계의 이야기가 실현되는 그런 정치를 펼쳤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으로써 난손과 두약, 이 향초들이 빽빽하게 늘어섰다. 자, 무엇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신라 조정에 훌륭한 인재들이 늘어서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훌륭해라. 자,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탄적이고 예찬적인 어조가 되겠습니다. 설총 스승이여. 자, 여기 돈호법도 쓰면서 설총 스승을 부르면서 설총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물피리 소리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거 인용한 거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만파식적이라고 불면은 나라가 태평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피리인데 바로 이 설총의 화왕계 이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 설총의 이야기를 보물피리 소리, 만파식적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풍파는 마이너스잖아요. 바람과 파도.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고난과 시련 같은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을 바로 멎게 하였다. 나라에 좋은 충고를 하여서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켰구나. 그래서 설총 보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예찬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화왕가라는 작품은 설총에 대한 예찬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구성을 보면은요. 처음에 보면 임금이 설총이 임금에게 이야기를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2번째 줄까지 이 화왕계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임금이 그것을 수용하고 나라의 태평을 이루었고 결국에는 화왕계를 통해서 나라의 풍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 깨우침을 준 설총의 이야기를 한시로서 담은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